네, 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규입니다. 오늘부터 방식을 좀 달리해서 IT 세상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생방송을 했던 것을 잘라 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동안에 이 생방송에 참석하시는 분보다는 녹화로 보시는 분이 훨씬 다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아무래도 생방송을 하면서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거 녹화를 보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 한 30 분이면 다 할 거를 한 2 시간 동안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2 시간 동안 했던 걸 또 제가 또 다시 편집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건 좀 빼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아예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서 이 방식을 한번 해 보고, 이 방식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여러분이 따라하기 쉬웠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얼마나 따라하기 쉬웠는지 이건데, 앞으로 인제 녹화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인제 따라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어느 부분까지 쭉 갔다가 그다음에 중지시켜 놓고 따라하시고, 또 중지시켜 놓고 따라하시고, 이렇게 화면을 중지시키는 거를 자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로가 좋은 방향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한번 시도해 보자.' 이거 뭐 특별히 뭡니까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오늘 처음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위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당연히 앞쪽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갤럭시 탭 자체가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녹화를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 편리할 정도로 그렇게 편집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또 여러분이 그동안에 "안 보여요." 또 "내 거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이렇게 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왠가 하면은 위에서 비치는 카메라가 밑으로 비출 때에 조명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얘가 없던 얘가 나왔습니다. '왜 했는가.'라는 거는 위에서 카메라를 비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제가 못 내려고 할 얘기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원UI 7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원UI라는 게 뭔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삼성 폰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갑니다. 제가 안드로이드니 뭐 이런 말을 쓰니까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삼성 폰, 나는 중국 폰인데요, 그러더라도 삼성 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반대로 나는 애플 폰을 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애플 폰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쓰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인제 가지고 있는 애플 폰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폰도 좀 해 주면 안 되나요?"라는, 주로 인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폰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얘기는 갤럭시 탭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중심을 합니다. 그럼 꼭 질문하는 게, "내가 삼성 폰을 쓰는데 삼성 폰도 같나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탭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탭을 따라 하셨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삼성 폰을 가지고 또 연습해서 그렇게 익히게 되면은 폰이나 이 갤럭시 탭이나 똑같이 이렇게 서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IT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를 하게 되면 한 반은 접고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용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애써 외우려 하지 말고요. 내가 한번 쭉 들어보고 내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이해하든지 무슨 종합적인 사고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은요. 거기에 비해서 단순한 걸 딱 보고 기억하는
단편 지식의 기억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누르고 요거 눌러 하는 건 끝났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원리를 얘기하려 하고 여러분께 "이런 겁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머리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원UI가 뭔가라는 겁니다. 삼성이 개발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중국 폰이든지 애플이든지 이런 데는 전혀, 아이폰이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계되지 않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삼성이 개발한 사용자 편의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편의라 해서 요번에 원UI 7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편해요. 옛날에 쓰던 그대로 두면 좋겠는데 이놈의 댁게 2 년 3 년이 멀다 하고 자꾸만, 어떤 경우에는 2 년은 고사고 1 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주 제가 접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부디 좀 했던 대로 가만두면 좋은데 자꾸 하는 바람에 어렵다는 겁니다. 왜 했던 대로 가만두지 않고 자꾸 바꿀까요? 왜요? 인제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늘 호미만 가지고 밭을 매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께는요, 호미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땡볕에 어떻게 호미를 가지고 밭 멜 생각하느냐. 다른 제초기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걸 뭘 이용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벌써 달라지죠. 예. 이런 식으로 당신은 홈이라는 것 간단한 걸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밖에 안 됐다면은,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나와서 만들어낸 게 홈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인제는 뭐든지 동력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초기 같은 거 그런 거 충전시켜서 윙 돌리면서 가 버리게 되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될 걸 아침에 잠시 나가 가지고 휙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홈이 쓸래. 그럼 홈이 쓰세요. 쓰시면 되고, 제초기처럼 아침에 가서 후다다닥 하고 돌아오실 분은 이게 인제 배우는 게 필요하죠, IT가요. 왠가 하면은 자꾸만 기술이 다음 기술이 나오게 되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입니다.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매번 좋아집니다. 이 좋아지는 정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그러면 좋아지는 기계만큼 새로운 기능들이 여기에만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늦게 배운 사람들은 이게 맨날 힘듭니다. 맨날 어려운 일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IT하고는 절연하고 살래."라고 하는 분도 제가 심심찮게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을 가는데 "나는 기어코 걸어갈래." 그러는 사람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 개월을 걷든지 2 개월을 걷든지 1 개월을 걷든지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KTX를 타고 갈래." 내가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갈래." 이미 과학이 이렇게 다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KTX를 대구에서 서울까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2 시간 반 이렇게 되나요? 2 시간 반도 안 되죠. 예. 2 시간 남짓 만에 서울 갑니다. 예. 누구는 3 개월 걸어 가지고 서울 갔다가 3 개월 걸어서 내려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는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바로 인제 기술 진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힘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 진보가 요렇게 따라오고는요, 그다음 거는 배울 필요 없이 '아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되면 틀림없이 그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저는 누구께 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IT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고 추측해서 대부분 떡떡떡떡 하게 되면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또 이 비유를 쉽게 드리게 되면은요, 지금은 수영 배우는 게 매우 힘듭니다. 물에 잘 뜰까 말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빠져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영을 익히고 난 뒤에는요, 물이 안 무서워집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IT는 꼭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처음에는 수영 처음 배울 때 겁나고 또 불편하듯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살지 마. 이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고비를 넘기게 됐을 때에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즐거워지거든요.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쉽습니다. 맨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어느 사이에 이것저것 맨날 배우러 다닐 수 있나요? 전혀 배우지 않거든요. 바로 인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이제 따라서 오시게 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걸어서 서울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삼성이 One UI 7 이라는 거를 발표했는데 몇 개월 안 됐습니다. 4월 중순쯤 돼서 발표하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폰이 어떤 폰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제 다르긴 한데 지금까지 쭉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One UI 7 이라는 게 뭔지를 뭐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방법,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다음에 노트북 LM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참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수요일 날 한 2 시간씩 생방송을 하면서 가르쳐 보게 되면은 어떤 데는 '아 이렇게 참 제대로 따라올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번에 노트북 LM을 가르쳐 드리면서 달라진 생각이 굉장히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비록 좀 느리지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식적인 성장을 쑥쑥 해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여러분 쓰시는 것 가운데 쪼끔씩 업그레이드해서 또 알려 드릴 테니까요.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매일 아침 8시 에서 8시 반 사이에 제가 그날의 뉴욕 타임즈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IT 세상이라는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이 단톡방을 여러분이 신청하셔야 그걸 받는 거지 그냥 아무나 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소위 말하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으면요, 오만 장사꾼들 다 들어오고 오만 희한한 뭡니까?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막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톡방을 만들 때에 제게 문자를 주신다든지 카카오톡을 주신 분들만 거기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천천히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는 전화번호는 010-9175-7167로 요청해 주시게 되면은 그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 드렸죠. 이 전화는 제가 받지 않는 전화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전화는 안 받습니다. 문자를 주시거나 또 주문하시거나 이같이 단톡방에 초대해 주셔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리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거든요. 왜인가 하면 제가 이런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은 제 시간이 자꾸만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봅니다. 보고 또 저녁 시간 한번 보고 1일 한 2-3회 정도만 이 폰을 봅니다. 그렇게 본 이 폰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IT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러분께 이 같은 좋은 정보들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IT 세상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 UI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만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구나.
그래서 원UI 7이라는 것. 숫자 7은 뭔가 하면은 원UI 그럼 6도 있었나요? 예, 6이 있습니다. 또 원UI 6.1도 있었고요. 6.12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의 변화기도 하고 앞부분이 변하기도 합니다. 정수 부분 앞부분이 변하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7.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7에서 조금 변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UI 7에 대한 건데요. 원UI 7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쓰는지 가장 여러분 수준에 맞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UI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전, 5년 전 삼성 폰은 안 됩니다. 연구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기계가 자꾸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다 보는 옛날 기계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게 됐는데 제하고 IT 세상이라는 수업을 따라오시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무슨 폰입니까? 알뜰 폰인가 뭐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사시게 되면은 그저 전화 받고 주고받고 문자 좀 하고 사진 좀 찍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IT 세상이라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말 그대로 IT 세상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유용한 게 많습니다. 특히 AI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AI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폰을 구입하실 때에 보통 한 3년, 4년 이렇게 한 번씩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4년이 지난 폰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폰을 한 번씩 바꿀 때 가급적이면은 최신 폰을 바꿔주셔야 제하고 수업하기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UI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IT 세상 이전의 수업 시간에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걸 찾으시면 나오니까요.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UI 7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요. 그래서 우선 원UI를 바꾸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쓰는데 옆에서 저는 가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쓰나 설거머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거 들다 보면 이상하니까 그나마 저하고도 IT 세상을 좀 배운다든지 좀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유심히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쓸 때에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라는 걸 봐놨다가 요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봐놓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저를 만나서 뭘 얘기하려는데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를 여기서 먼저 선정해요. 와이파이를 선정해야만이 그다음에 편하게 인터넷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와이파이만큼이나 속도가 빠르고 좋은 무선 통신 방법이 현재로서는 와이파이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게 뭡니까? 블루투스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블루투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블루투스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꼭 누르고 계실 것 같으면 얘가 톡 튀어나오면서 블루투스를 뭘로 연결할 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놓은 블루투스가 보이면은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선정하고 싶은 걸 이걸 꼭 눌러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되어집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에 화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에서요. 화면 녹화를 하겠는데 그럼 화면 녹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은 화면 녹화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 보면 화면 녹화라는 게 보이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서 화면 녹화라는 걸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화면 녹화가 있는 게 왼쪽에 이렇게 지금 녹화된 게 보이죠? 요렇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특히 제게 뭘 모른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꼭 이같이 화면 녹화를 해 가지고 제게 보내주시게 되면은
또는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게 되면 먼저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화면 녹화된 거를 보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작게, 소리를 크게 끌고 다니면 되죠.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밝기 조정입니다. 아주 밝아졌죠. 너무 밝아지면 눈이 이제 안 좋긴 한데 여기 촬영하기 위해서 밝기를 이렇게 높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밝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지금 어두워지는 게 보이나요? 밝아지는 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밝기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블루투스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쓸 게 화면 녹화인데 화면 녹화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테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을 때든지 그럴 경우 비행기 모드 이걸 이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같이 비행기 모드를 켰다 껐다 하면서 여러분의 배터리가 아웃되는 거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이 비행기 모드입니다. 이 비행기를 꼭 타야만 비행기 모드가 아니고요. 배터리가 거의 가랑가랑 하는데 오래 갈래,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이 비행기 모드만 해놔 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될 쯤 됐다, 뭐 누가 연락할 때쯤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켜놓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손전등, 이걸 누르게 되면 손전등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편리한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R코드 스캔 한번 하려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아주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QR코드 스캔 한번 밑으로 잡아당기고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밀어버리면 QR코드 스캔 오른쪽 귀퉁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요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위에 여기에 보게 되는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바퀴 모양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정을 쉽게 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방식 외에도 설정은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위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제가 이제 시계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 시계를 한번 볼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간과 뉴욕 시간을 이렇게 두 개를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놔놓고 쓸 수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 서울 시간만 해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번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테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얘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이걸 해도 됩니다만 더 좋은 거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둔다든지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손을 딱 기다리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날씨 나오는 요 위젯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에 끌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에 오른쪽 상단 부분이 퀵 패널이랍니다. 빨리 싹 내려온다는 거죠. 퀵 패널이라는 게 오른쪽 상단 부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이 상단 부분은 알림창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림창이 들어온 것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림창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보는 경우라든지 또 안 그러면은 내게 문자가 온다든지 뭐 한 알림들이 여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알림창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무데나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알림창은 쏙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알림창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죠. 이쪽 위 귀퉁이에서 왼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내려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잡아당겨도 알림창이 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창을 통해 가지고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시켜 놓은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알림창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이 알림창 설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게 너무 많은 알림창이, 자기도 필요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알림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알림창은 필요 없는 걸 빼보면 되지요. 그러니 여기 한번 볼게요. 알림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앱을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알림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앱이 뭔지를 여기서 보시고, 아닌 거는 빼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Art and Study라는 이쪽에서 제게 알림창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건데, 어떻든 이 알림을 안 받을래, 이렇게 꺼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를 묶어서 폴더 형태로 묶어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5개가 여기 한꺼번에 묶어져 있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졌는 게 너무 작단 말이에요. 요거 해가지고 요 속에 또 누르가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얘를 이렇게 눌러서 기다립니다. 그럼 확대라는 게 탁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대가 나왔죠. 이 확대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되는데, 문제는 폴더 주위에 공간이 부족하여, 이 폴더 주위에 공간이 부족하여 확대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얘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기다렸다가 여유 있는 공간에 이렇게 옵니다. 여유 있는 공간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요걸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확대라고 보이죠? 요걸 딱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작기는 한데 쉽게, 아까 쬐끔하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하고 이렇게 편리하죠.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은 내가 크롬을 설래. 그러면 이 크롬을 이렇게 바로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유튜브를 설래. 유튜브를 바로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면은 묶어 놓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자주 할 수 있는 걸 묶어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삼성 얘하고 삼성 노트하고 내가 문자 받는 거를 한테 묶으려고 한번 볼게요. 얘를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요 위에 딱 색깔이 바뀌어졌죠. 이때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개가 이렇게 몰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갖다 묶어 놓으면 됩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에서 챗GPT를 여기다 묶는다 볼게요. 자, 챗GPT를 끌고 천천히 와서 이렇게 됐을 때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요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눌러 가지고 확대라고 되면 이렇게 확대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요것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 다음 페이지 넘겨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하는 것보다 제일 첫 번째 홈페이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것저것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는 노트북 L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UI 7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불구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요만큼만 오늘 원UI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았는데 문제는 얘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매번 찾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갖다 놓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꼭 누릅니다. 꼭 눌러가지고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요. 요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은 노트북 LM이 홈 화면 여기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죠. 다시요. 이렇게 됐을 때 끌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면 아니고 더 앞쪽 홈 화면에 가고 싶다. 이럴 경우는 요를 끌고 난 뒤에 자, 여기에 끌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더 앞쪽에 이렇게 되죠.
뭐든지 원하는 자리에 끌고 다니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램을 그러면 여기에 두는 것보다 여기에 챗GPT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챗GPT 옆에 둘래 똑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다가 여기서 싹 놓습니다. 이제는 챗GPT가 있고 바로 옆에 노트북 LM이 있죠. 아하, 그러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딱딱 묶어 놓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예, 이렇게 해서 묶어 놓고 있었으면 더 정렬된 상태에서 쓸 수가 있죠. 소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스들을 자기가 추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더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린 그것만 꼴랑하고 말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음을 더 해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3개든지 4개든지 10개든지 다 소스를 추가됐어요. 그럼 지금 소스 추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에 들어와서 봅니다. 채팅에서 보게 되면은 3개의 소스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일 거다라는 거를 채팅에서 이제 한번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생성을 할 거냐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은 팟캐스트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가 생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여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와도 되고 또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나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생성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생성 모양으로 뜹니다.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둘, 넷, 5개 맞지요? 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5개를 소수를 해서 다시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생성해줘야 좀 전에 막 넣는 조선일보 기사도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 가지만 딱 만들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또 요런 형태 저런 형태 각자 다르게 만들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이같이 태블릿 있으면 더 편리할 테고요. 또는 여러분 PC나 노트북이 있으면 더 또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PC나 노트북에서는 더 섬세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게 PC에서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라는 걸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PC로 들어왔습니다. PC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 똑같이 이제 보일 테고요. 이 PC에 들어오는 방식은 다른 걸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이쪽 주소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노트북 LM google.com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주소만 넣게 되면 같은 아이디를 쓸 때에 노트북 LM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했던 걸 이렇게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아침에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 아침에 해놓은 것들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버뷰를 만드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오버뷰는 여기에서 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로드는 실어준다는 거죠.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LAC와 트럼프 권력 장악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워 볼게요. 지우는 이유가 아까처럼 그렇게 다시 만들 때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이제 지우게 되면은 자 볼게요. 삭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삭제되어집니다. 삭제를 되어졌는데 바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생성할 때 왼쪽 여기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C나 노트북에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PC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에서 호스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타이핑했다고 볼게요. 내정신 시청자 여러분이라는 말이 들어가시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을 써 달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남자 성우가 말할 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찬주입니다." 라고 멘트를 사용해 주세요 해 볼게요. 라고 멘트를 쓰세요. 이렇게 해 놔 놓고 만들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냥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게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내정신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멘트가 바뀌어질 테고요. 또 그다음에 뭐 "제 이름은 김찬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찬주라는 말도 나올 테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데?" 이 재밌는 현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게 내보낸다. 그러면 손잡게 할머니가 뭔가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내 사랑하는 손자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고렇게 따옴표를 딱 넣어 주고요. 또 그다음에 따옴표를 한 거면은 "할머니 아무개가"라고 하면서 할머니 이름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손자가 당연히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LA 뭐 하면 LA든지 그러면 여기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손자께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골라야 되겠죠. 손자가 특히 인제 헬스에 관심 많다. 그러면 헬스에 대한 기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덥석 그냥 보내는 것보다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가 훨씬 더 '아 우리 할머니 세련됐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고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이같이 PC나 노트북에 들어왔게 됐을 때에 여기에 바로 직전에 만들기 직전에 앞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그 설정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천주입니다. 오늘 저희는 자, 첫 시작 한번 보시죠. "내정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찬주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바로 제가 넣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께 보낼 때 그 사람 이름도 넣고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누구누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어 훨씬 더 친근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줌 방식에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여러분 댓글로 좀 많이 달아 주세요. 그래서 댓글을 봐가면서 다음 주에 이 방식을 할지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줌으로 할지 그걸 결정할게요. 만일 이 방식이 좋다면은 이 방식을 주구장창 이 방식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따라왔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줌으로 만나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 방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